이번에도 중요한 유권 해석입니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동안의 과세 관청에서는 안 돼. 이렇게 했던 내용이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는 국세청보다는 이제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과세 관청이긴 하지만 상위 기관에서 그동안에 나온 유권 해석을 뒤엎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별도 세대와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갑은 거주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병과 함께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갑과 병은 별도 세대예요. 이게 동일 세대이면 전 상관이 없거든요. 별도 세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거주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럼 거주주택 양도를 현재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비과세는 못 받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로 특례로 받아야겠네요. 근데 임대주택은 이제 요건 충족했다고 하고 이 거주주택이 2년 거주했어요. 그럼 얘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반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0.5호, 즉 1호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인데 그동안 과세관청은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는 뭐죠? 최소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0.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지 않겠다.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은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부과가 됐겠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이제 그, 불복을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갔어요.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 임대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따라서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부가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무튼 심판원에서 계속 이렇게 그동안 과세관청의 유권 해석하는 반대되는 이제 결정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그동안의 과세관청의 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0.5호만 갖고 있기 때문에 거주택 비과세 안 돼라고 해석했던 거를 최근에 갑이 속한 세대 기준으로 0.5호만 임대하고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돼. 물론 해석상으로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이렇게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제1항 2호 마목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범위를 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에 있는 임대주택을 그대로 준용해가지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은 뭐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0.5호, 1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안 했던 것이 이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만약 갑과 을이 남편과 배우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주주택 비과세는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 비과세는 개인별로 판정하는 게 아니고 뭘 기준으로 판단하죠? 세대를 갖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병이 남편과 부인이라고 하면은 남편과 부인은 주소가 달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한 세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남편 0.5, 부인 0.5를 갖고 있으면은 한 세대를 갖고 있을 때 0.5 플러스 0.5니까 1호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일 세대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별도 세대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시행령이 이제 개정된 두 개, 동거봉양 합가와 마찬가지로 혼인 합가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는 거하고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년 더 연장돼서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됐다는 게 시행령 최근에 개정된 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에서 중요한 변경된 거는 동거봉양 합가, 혼인 합가는 이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합가일 기준으로 해서 딱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인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된다는 거. 그동안은 최초 1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 양도가액에 합산됐는데 지금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갖고 합산해야 된다는 거. 그로 인해 가지고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거. 손피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 그리고 4년 단일 임대차 계약은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2년씩 끊어서 못 받는다는 거. 그러면 4년짜리로 받았을 때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은 이 4년 하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 2년을 더 충족하면 그때는 이제 적용받을 수 있겠죠. 얘가 직전, 얘가 상생. 이렇게 이제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조금 귀찮더라도 2년씩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별도 세대와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 그동안 1호가 아니면 거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안 해줬는데 이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